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하고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게요. 자, 오늘 한미반도체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말인데 주말을 보내면서 반도체 기업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급락이 조금 나왔습니다. 실제 그 엔비디아의 하락세 말고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내리기는 했는데 나스닥의 하락폭은 반도체 기업들이 내린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하락폭이 이렇게 도드라졌었던 건 뭐 특별하게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선반영하고요. 물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게 한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그 가격이 뜬 것과 실적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괴리가 발생을 했고 그 괴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지금 뭐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한국의 그 엔비디아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돈을 먹을 수 있을지 그 내용에만 제가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뭐 두루뭉실하게 뭐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는 뭐 AI가 어쩌고 뭐 이딴 소리 안 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어느 정도까지 매매를 하길래 이런 소리를 하고 있나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에 하도 입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제가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지금 제가 조회를 계속 누르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내용 한번 보면 이 기간이 1월 2일부터 3월 8일 한 두 달 정도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내 계좌 수익률은 590%. 제가 계좌 수익률을 오픈하는 이유는 손해를 본 날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떻게 뭐 운 좋게 종목 하나 잡아서 뭐 수익 나고 그런 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쵸 1월 2일부터 3월 달 딱 지금까지 시장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 않다. 시장이랑 뭐 내 계좌 수익률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죠.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하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매매 내역 차트고요. 실제 제가 매매한 타점에 대한 부분이 다 나옵니다. 지금 여니까 HLB가 딱 나오죠. HLB를 보면 금요일 날 큰 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가격이 98,000원이에요. 뭐 시가총액은 12조 원대 정도 되는데 적자 기업입니다.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12월 달부터 큰 폭으로 상승을 해요. 이걸 보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구나. 그렇죠?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시면 아까 전과 같은 제 계좌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면 제가 여기 샀나요? 여기를 어떻게 운 좋게 막 잡았나요? 아니죠. 여기 다 봤어요. 보고 나서 떨어지고 반등을 확인하고 샀습니다. 제가 1월 달에 매수한 구간도 이곳이 아닙니다.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31%, 뭐 300%, 3000% 이런 건 아닌데 딱 2주일 기간을 잡고요. 2주일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2주일이 넘어간다? 그러면 심리가 위축돼서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 기간을 보냈을 때 31%의 수익. 근데 신고가 구간.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내가 매매에 가담했다. 근데 가격이 올라간 부분은 돈이 필요하고 돈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고 있고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3월 8일 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제가 시장가 매수 8시 51분 장 시작 전에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AD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다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2월 달에 11% 수익을 보고 내가 판 것보다 더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그쵸 지금 한 15%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반도체죠 당연히 그쵸 월요일 날 내일인데 이제 내릴 겁니다. 내릴 거예요. 근데 그 내리고 나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매매 있죠. 자, 에브리복 같은 거 제가 2월 달에 공략해서 47%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이런 매매를
절대 못합니다. 절대. 그래서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증은 요 정도 하면 되는 것 같고 뭐 다른 종목도 많은데 뭐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미반도체가 올라간 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선반영 구조에 정확하게 맞춰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의 실적은 지금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 실적을 확인해 보더라도 하이닉스는 23년도에 적자예요. 적자. 그렇죠. 4분기에 예상보다 빨리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적자를 지속적으로 막 분기당의 조 단위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이닉스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해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아니지만 작년 한 5월달, 6월달 요 정도에서는 한미반도체를 매매를 했어야 돼요. 왜? 하이닉스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부분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간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면 우리는 심리가 위축돼서 올라가는 구간에 내가 다 털리거나 아니면 내려갈 때 손절하고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는 상황이 나와요. 근데 그거 말고도 그쵸?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을 보면 여기 보잖아요.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도 제가 매도를 하고 나니까 추가적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페스 아크 이런 종목도 보면 이거는 운 좋게 내가 팔고 나서 뭐 그냥 그날 뭐 고가 나오고 뭐 쭉 빠지기는 했는데 이것도 그래요.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했을 때 32% 수익.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모이고 모여서 아까 전에 보셨던 계좌 수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 구조에 맞춰서 돌아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는 모든 종목은 실적이 좋은 종목이 없고 앞으로 실적이 좋을 것 같은 종목을 매매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또 풀어서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은 지금 좋은 종목은 이미 비싸져 있고 이미 비싼 종목은 가격이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어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AI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거의 뭐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는 부분을 전 개인적으로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이 정도 지금 영업이익이 60%가 넘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3위 기업입니다. 3위 기업. 그 위로는 애플이 있고요. 그 위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어요. 여기서 한 40% 정도 더 올라가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잡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은가? 좋습니다. 좋아도 너무 좋아요. 세계 시가총액 3위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60%가 넘는다는 건 사실상 말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조정이 와도 올 거예요. 근데 AI 관련된 수요가 꺾일까요? AI 이제 시작인데 우리 작년에 에코프로 봤죠? 에코프로를 본 것처럼 전기차 시대가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연 단위의 시세가 나오고 무엇보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높아진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점유율을 더 높아버리고 돈을 싹 쓸어가면 다른 기업, 그렇죠? 경쟁사들이라고 해봤자 AMD밖에 없습니다. AMD밖에 없는데 AMD에서도 쪽 있죠. GPU 쪽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면 나올수록 뭐가 되겠습니까? 점점 더 경쟁사들이 붙기 어려워진다. 지금 뭐 손정이 뭐 소프트뱅크 합쳐가지고 뭐 중동자금 땡겨다가 뭐 새롭게 뭐 대항마를 만들겠다 하고 있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상 우리 살아생전에 그걸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가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빨랐죠. 한 30년 걸렸거든요. 90년대 한 초반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처음 이 히트작을 낸 게 97년, 98년이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승승장구만 한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장을 해오다가 어느 시점이 됐죠. 그게 15년도 이후입니다. 16인가 17년도에 GPU가 채굴에 사용되는 걸 봤고 거기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게 한국에서 보셨죠. 코인이 급등하는 그 시기였단 말이에요. 17년, 18년 이때. 그리고 나서 이걸 보고 딥러닝에 투입을 하기 시작한 게 지금의 상황을 만든 거고 그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다 파고들어서 엔비디아 쪽으로 나오는 무언가가 이거를 뭐 누가 아성을 깨고 들어간다? 성능은 잡을 수 있어도 그
지금 다 돌리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들과 그 친화적인 그 상황을 깨는 거는 누군가는 뭐 나중에 나와서 깰지 모르겠지만 우리 살아생전엔 그거를 볼 수 있을까요? 뭐 한 4, 50년 안에 그런 기업이 나올까요? 뭐 그런 정도입니다. 뭐 지금 보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런 상황보다 주가가 먼저 올라갔다.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한국 시장에 있는 상황을 보잖아요. SK 하이닉스 어때요? 먼저 올라가잖아요. 실적 봤죠? 23년 적자예요. 한미반도체 어때요? 주가 엄청나게 올랐죠. 10,000원부터 지금 10만 원이 10배 올랐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잖아요. 한미반도체의 실적도 개판이에요. 보세요. 22년 1,100억 영업이익 냈고요. 23년도 340억 영업이익 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주가는 10배가 오른다. 역성장을 했는데 그렇다는 건 답이 나온 거잖아요. 시장에서 답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 답에 맞춰서 매매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정은 뭐예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나온 조정이에요. 어떤 상황이 뭐 깨졌거나 AI에 관련된 뭐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조정 구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다음 타자를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조정 구간에 준비를 해놨을 때 한미반도체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기 보세요. 뭐 AD테크 아니 여기 다 나와요. AD테크놀로지 아까 전에 다 보셨죠? 11% 수익 보고 나오는 거 다. 그리고 지금도 그쵸 올라갈 때 더 사죠. 이런 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뭐 네페스 아크나 이런 종목 보더라도 자 보세요. 32% 며칠 걸리나요?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GST 자 보세요. 2월 7% 그리고 3월 초에 21%다 이 구간이잖아요. 그쵸? 매매하고 있는 게 또 사고 있어요. 또 사고. 월요일날 내리겠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손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계좌를 꾸준하게 우상향을 가려면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관련주들을 매매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타점은 가격입니다. 변화하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는 가격을 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뭐 얼마 이하에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게 추세가 꺾이는 상황이면 어떡합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타점에 대한 부분은 실시간 공략을 해드릴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 타점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만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받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타점, 실시간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밖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지만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단기 뭐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매매 내역 다 보셨죠? 2주 동안 뭐 해야 돼요? 수익 전환. 2주 안에 수익 전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끝이에요. 주식시장은 내가 가격을 잘 잡아서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킬 수 있는 기술을 익히면 끝이다. 근데 이러려면 철저하게 싸게 살라고 하지 말자. 그게 핵심이에요. 아마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다 무료 공개할게요. 그래서 채널 성장을 위해서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는 가격을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격을 본다는 건 비싼 주식을 사겠다는 거다. 왜? 올라가는 주식은 비쌀 수밖에 없으니까. 한미반도체를 예로 들어서 하이닉스를 예로 들어서 다 이야기를 드렸고 다른 종목들 있죠. 제가 다른 종목들을 매매하는 과정에서도 다 그런 류의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류의 종목들을 했을 때 아까 전에 봤었던 제 계좌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싼 종목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눈을 길러야 돼요. 자, 그러면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해야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거기서 놀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보면 올라가는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거니까 그런 종목들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내가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